지금도 되게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너무 큰 감사함으로 또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원이는 허튼 소리를 해도 피부치나 끙끙 앓으면서 참고 있는데 우원이 친모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병든 아들, 아마 우원 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지 라면서 이 전우원 씨의 행동을 친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그렇게 화살을 친모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자기 친할머니한테 굉장한 질책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바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할머니인 이순자 씨로부터 질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이번에 알려진 겁니다. 어머. 그 메시지 내용이 보면 그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의 기억의 출처는 모두 너의 어머니한테서 온 것 같다라고 이순자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되는 것도 모자라서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한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지난달 19일에 전우원 씨가 연희동 자택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그때 전우원 씨가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답이 없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던 겁니다. 네. 지금 이 장면 그대로 놔보세요. 미국에서 보러 오라고 하셔서 할머니 보러 왔어요. 많이 바쁘시죠? 라고 문도 안 열어주니까 저렇게 문자 남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 폭로가 날 때 당시 언론 보도 보면 할머니란 이순자 씨라는 사람이 할미한테 와라. 할미한테 와. 이 고국으로 와. 그랬잖아요. 아니 그랬다는 사람이 이거 180도 왜 변한 거예요? 최명규 원장님. 고국으로 오라고 하는 뜻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폭로를 하게 되니까 한국에 오라는 뜻은 한국에 와서 폭로를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라라는 의미였던 입 다물고 거고. 있어라 와서. 그러니까 오라는 의미가 와서 가족들을 보고 얘기하고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조용히 있자라는 의미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에 오긴 했는데 상황이 전혀 반대로 돌아가게 됐죠. 아하. 그런 다음에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이순자 씨 생각에서는 저렇게 찾아오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의 사정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히려 본인을 화나게 하는 거라고 본인은 지레 짐작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서 저런 내용을 갖다 이제 보내게 된 거로 생각합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할미 품으로 돌아와라 해놓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전우원 씨의 폭로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등등등 다 관심도 끌었지만 특히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잖아요.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엄마가 결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비자금입니다.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냥 은행에서 뺏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인분들을 통해서 채권인가 아니면 수표 같은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돈 세탁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허주현 변호사님, 그럼 전우원 씨의 엄마라는 사람은 결국 전두환 씨한테는 지금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한테 며느리라는 사람인데 그 며느리라는 분은 금고를 봤다는 거예요, 연희동에서? 네, 지난 9일에 한 TV 프로그램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직접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진술 내용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친모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연희동 집 지하에 금고 방이 있었는데요. 방문에는 그 은행 대형 금고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핸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금속 핸들까지 달려있는 이 금고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방 4방에 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책장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책처럼 꽉꽉 이렇게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비밀금고의 위치를 직접 그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전두환 씨 서재에 이 돈 세는 기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며느리 3명이 1,000만 원 다발을 잘라서 만드는 그 작업 있잖아요. 현금을 분류하는. 1,000만 원씩 묶는 거. 그렇죠. 그죠? 네. 그걸 같이 한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비자금 찾기 위해서 수사당국이 이제 가택 수색하는 뉴스가 들려오면은 현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와서 가방이나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서 나누어서 들고 나가는 그런 장면도 자기가 직접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접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 진술 자체가 최진봉 교수님 예. 영화 장면 같은 그런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그런 폭로 인터뷰에 대해서 이순자 씨의 입장은 뭘까요? 이순자 씨는 이게 다 잘못된 얘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근데 이순자 씨는 어쨌든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우원 씨가 폭로하는 내용이 친모가 제공한 내용인 것 같다. 거기는 맞는 것 같아요. 친모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운동을 하거나 놀이터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오락실 가서 집으로 손님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봤다고 하는 말을 좀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원이는 허튼 소리를 해도 피부치나 끙끙 앓으면서 참고 있는데 우원이 친모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병든 아들, 아마 우원 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지 라면서 이 전우원 씨의 행동을 친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그렇게 화살을 친모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보세요. 여기에도 자가당착적인 뭔가 얘기가 있잖아요. 보세요. 언제 이혼했는가 시점은 저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혼하고 지금 전우원 씨의 생모는 아니지만 이 부친은 전재용 씨는 지금 다른 이 부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우원의 친모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는데 그 며느리한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지금 29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줬다면서 위자료! 돈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순자 씨는 비자금 같은 거 없다, 큰 거 같은 거 없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 생각은요, 이수정 교수님,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뭐 진짜 한번 지하에 가고 막 열어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막 충동 느낄 거예요, 진짜. 그게 지하에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틀림없이 비자금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재용 씨, 전 남편이죠. 전 네. 남편이 그러니까 이 그 변명을 하는 부분이 더 좀 뭐 인정 비슷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네. 이 어머니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아드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시에 비자금이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 있는 비자금을 그 지금 전처 며느리 보는 앞에서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다발을 묶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자금은 있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뭐 이게 변명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진실은 하늘이 일단 알고 있어요. 딱 봤을 하늘은 봤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새파랗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혼란스럽고 어쩌면 또 두려움도 느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전우원 씨 본인이 아닐까 싶어요. 방송 인터뷰 이후에 어떤 심경일까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이때까지 너 학비 다 내주고 미국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가족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고 충분히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와서 TV에 나와가지고 불쌍한 척 하냐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너무 큰 감사함으로 또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전우원 씨의 저 마음을 사실 저희가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움보다는 허준별에서 약간의 그래도 지금 가족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지금 전우원 씨 입에서. 그러니까 전우원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뭔가 자신의 어떤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뭔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회개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기본적인 애정은 가지고 가고 다만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전두환 씨 재산 물수 관련해서 재판이 이제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조금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전두환 씨가 사실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뭐 무기징역 선고받고 그리고 2,205억 추징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산시 임야 5필지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한 75억 상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범죄자의 재산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 이걸 다 팔아가지고 공매 절차를 거쳐서 다 팔아가지고 요 매각 대금을 가지고 검찰이 이익을 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필지 20억 상당은 검찰이 받아가지고 환수를 해서 다 국고에 기속됐는데 나머지 55억 상당이 지금 환수가 안 됐거든요. 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 측에서는 이게 지금 미납 추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환수 더 이상 못하고 절차 종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공매 처분까지 다 이루어지고 국고 기속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다 끝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행정소송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어제 이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지금 이 신탁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한 상태인데 관련해서 이 집행 절차에 또 신탁사가 이의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기일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빨리 절차가 진행이 돼서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나마 이 추징금을 다 환수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씨가 국민한테 할 수 있는 거는요. 죽기 전에 남편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이제 이순자 씨가 죽기 전에 우리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진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진실을 죽기 전에 다 고백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